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장이 5만원은 선을 지켜주면서 5만 1,000원에서 마무리가 잘 됐네요. 수급은 외국인은 좀 빠졌고요. 기관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기관 자금도 사실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외국인 지분율이 오늘 기준으로 5.85%고 오늘 솔직히 외국인 빠졌다고 하기도 좀 그렇죠. 지금 수거래일째 순매수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뭐 연속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빠진 적도 있지만 꾸준히 모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외국인은 특히나요. 그리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틀 동안은 들어오고 있고 뭐 물론 내일 또 빠질 수는 있지만 최근 바이오 투심이 좀 악화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은 외국인이 팔면 기관은 사주고 기관이 팔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주면서 아주 좋은 수급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인들의 물량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자금들이 그 자리를 메꿔주면서 아주 든든하게 바닥을 아주 지지선은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잘 가격대를 지탱해주면서 꾸준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내일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저희는 지금 2027년 8년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장보다는 기업을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산업, 바이오 업황이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서 다른 주식 빠질 때 한울도 빠진다. 그러면 바이오 업황을 보지 말고 한울 바이오 파마의 가치를 보자. 빠지면 왜 빠지는지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죠. 그건 이제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요. 너무 염려치 마시고 물론 저를 믿고 투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같이 펀더멘털 체크해 가면서 핵심적인 멘트는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을 보자 라는 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박지현님께서 또 슈퍼땡스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꾸준히 이런 응원의 멘트도 함께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박지현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슈퍼땡스 보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고 제가 또 이렇게 오늘 날씨 엄청 춥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지현님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고 다른 분들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는데 오늘 저녁부터 많이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꼭 따뜻한 곳에서 잘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건강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처음에 이제 어떤 운을 좀 띄워볼까 하냐면, 일단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탐파너셉트라고 한울바이오 파마 여기 써있죠. 한울바이오 파마가 지금 HL036이라는 드라이 아이 디지즈 DED라고 하는데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 밸러스 4라는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상 3상의 세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2, 3, 4가 다 3상입니다. 2, 3가 실패를 했죠. 그쵸? 2, 3, 4가 다 3상이고 근데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빨간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Suspended라고 돼 있죠. Logistical issue라고 돼 있습니다. Suspended는 일시 중지라는 뜻이죠. Logistical issue는 물류 이슈, 물류 이슈 때문에 중지가 됐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뭐야 일시 중지됐네, 임상 중지됐네, 이거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Suspended 일시 중지, Logistical issue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Suspended가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저는 이걸 본 지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주가는 지금 5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악재였다면 시장에 진작에 풀렸을 거고요. 시장에서 신경 쓰고 있는 파이프라인이었다면 진작에 시장에서는 반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서스펜디드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5만원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울바이오 파마는 이 DED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의 이 가치는 전혀 없구나. 떨어질 이 눈꽃만큼의 가치도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 로지스티컬 이슈는요 사실 물류 이슈인데 이
저만제거든요, 이 약이. 저만제를 만드는 그 바이오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올이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저만제를 만드는 업체가 있을 건데, 그 업체 물류 이슈 때문에 지금 잠깐 일시 중지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환자 모집 이슈는 아니고요. 지금 새로운 환자를 투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로지스티컬 이슈 때문에 일시 중지가 된 거고, 곧 아마 재기가 될 겁니다. 이런 로지스티컬 이슈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곧 재기가 될 거고, 올해 하반기에 탑라인 결과 발표는 그대로 일정은 유지가 된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바이오 회사 특성상 그 결과 발표를 예상하는 것보다 항상 늦게 해요. 그건 바이오 업계의 진리입니다. 진리.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까지 탑라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 해도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바이오 회사들이 말하는 걸 내가 주주라 그래서 내 회사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내 회사가 하반기라고 얘기해도 저는 항상 한 단계 건너뜁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 몇 분기에 뭐 발표난데 2년 뒤에 발표난데 뭐 2년 뒤 상반기에 발표난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분기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또는 한 반기 늦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고, 바이오 투자를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고 여유롭게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스펜디드 일시중지가 되어 있는 거는 상당히, 단기적인 이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서스펜디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는 안 흔들렸다는 게 더 신기한 거죠. 그렇죠? 정말 이 DED 파이프라인은 빵원이구나, 빵원.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빵원이, 만약에 이게 가치가 있었다면, 몇천억의 가치를 갖고 있었다면, 일시중지 됐으면 지금 뭐 주가 하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부정적 이슈라고 하면서 뭐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이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HL036.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게 지금 주요 평가지표 지수가 다시 한번 제가 공부 차원에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아웃컴 미저라고 셔머 테스트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주 평가 지표입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 미저라고 돼 있죠. 프라이머리 아웃컴 미저 주 평가 지표인데 이 셔머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셔머 테스트라는 게 눈 안구에다가 얇은 종이 셔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종이를 갖다 대면 안구가 이제 눈물에 젖을 거 아니에요. 그 몇 센치나 젖은 게 올라오냐 정도를 측정하는 게 셔머 테스트인데 왜 주평가 지표를 셔머 테스트라고 했냐? 지금 벨로스 2, 3, 4가 지금 삼성이라 그랬죠? 벨로스 2에서는 안구 중앙 부분의 염증 제거율을 처음에 이제 그 주평가 지표를 설정을 했는데 하반부를 했죠. 밑에 부분. 중력 때문에 이제 저만제가 밑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저만제로 투여를 하더라도 사람이 활동하다 보면 안구 저만액이 밑으로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구 하부 먼저 이제 염증이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벨로스 2 때는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안구 하반부였습니다. 안구 하부를 주요 평가지표로 개선 정도를 측정을 했는데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벨로스 2 결과를 까보니까 오히려 중앙부에 더 염증 제거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벨로스 3 할 때 우리 안구 중앙 부분에 염증 제거 수치, 염증 제거율 얼마나 되는지 볼게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벨로스 3에서 안구 중앙부 벨로스 2 결과를 토대로 벨로스 3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벨로스 2 결과를 토대로 안구 그 중앙 부분에 대한 주평가 지표를 설정을 했는데 벨로스 3에서 안구 중앙 부분에 대한 염증 제거 효과가 유효성 충족을 못했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한올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 약을 버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 부평가 지표, 주평가 지표가 있고 부평가 지표가 있잖아요. 세컨더리 아웃컴 미저라고 있잖아요. 이게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이 부평가 지표에 뭐가 있었냐면 임상 2상부터 셔머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상 2상 할 때 셔머 테스트가 있었고 임상 3상 벨로스 2, 3 할 때 셔머 테스트가 둘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셔머 테스트는 3번 측정을 한 거예요. 임상 2상에서 1번, 임상 3상 벨로스 2, 3에서 2번. 그렇기 때문에 총 3번을 측정을 했는데 이 셔머 테스트 결과는 3번 다
유효성을 충족을 한 겁니다. 벨로스 2, 3도 그렇고 임상 이상도 그렇고 셔머 테스트를 모두 다 충족을 했고 벨로스 2, 3만 해도 환자 수가 3상 진입 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규모 환자군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벨로스 2, 벨로스 3 이 두 가지 3상 2번 한 결과로도 셔머 테스트를 만족한 환자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벨로스 4에서 만약에 측정을 해더라도 P값은 그 P밸류는 0.00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약효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임상 2상 한 번이랑 임상 3상 2번 다 셔머 테스트가 모두 유효성이 있게 나왔다. 그래서 한올이 착안한 게 뭐예요? 아 그래 벨로스 4는 셔머 테스트를 주평가지표로 하자. 그래서 벨로스 4를 셔머 테스트를 주평가지표로 한 거고요. FDA에서 이 셔머 테스트를 주평가지표로 인정을 해주느냐? 인정을 합니다. 셔머 테스트로 안구건조증 치료제 허가를 받은 약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뭐 찾아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약도 있다. 하지만 시장 가치는 빵원이다.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이 HL036 벨로스 4가 또 실패를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거의 반응이 없을 거다. 시장에서는 그래 너네 실패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바보들아 라고 하는 정도다. 만약에 벨로스 4가 실패했다고 주가가 막 20% 30%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줍줍기회죠. 그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네. 안구건조증, 시장가치 빵원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30%가 된다고? 그러면 줍줍이네. 하다 보면 또 금방 제자리에 돌아와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바토클리마 반환이라고 한번 하락 때려맞고, 5만원 금방 돌아왔죠? 한 달의 텀을 주더니 금방 올라왔습니다. 물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진짜 지루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파신 분들도 많을 거고 못 버티고 나가서 다른 거 사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분들 수익 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익 나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 달 동안 올라왔죠. 벨로스 4 실패할 때도 만약에 혹시나 그런 이슈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줍줍 기회다라는 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실 때 덕구리가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그럴까 한번 공부해볼까 라는 수준으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일시중지 이슈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가총액 반영에 단일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에 미동이 없다 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의 이것저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TED, 바토클리맙 TED 결과는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쯤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2월 6일날 작년에 실적 발표를 했다. 그래서, 그 전에 날 수도 있고요. 당장에 내일 발표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지금이 발표할 때쯤이 되긴 했어요. 1월 말경이 되면 될수록, 가까워질수록 발표할 만큼의 날짜가 지나긴 했거든요. 이뮤노반트에서 로이반트에서 한올바이오파마 계약한 게 있어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임상 TED 첫 번째 임상에 일본 임상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그 임상 바토클리맙 TED 임상 첫 번째 임상 데이터 결과가 1월 말 2월 초쯤 나오면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유효성이죠. 성공은 할 거라고는 봅니다. 태페자처럼 반응률이 80% 가까이 나올 거냐, 80% 이상 나올 거냐,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긴 봐요. 시장에서는. 대략 한 60% 정도, 50-6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70%까지 나오겠다, 이 정도는 예상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0-60% 정도? 잘 나오면 60% 중반 정도까지 나올 수 있으려나? 이 정도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토클리맙의 TED 임상 결과 유효성은 충족이 아마 될 것 같고, 반응률은 한 60% 중반대, 아니면 60% 초반대, 아니면 50% 후반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나와준다면 과연 시장성이 있을까? 글쎄요.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바토클리맙 얘기가 단 눈꼽만큼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토클리맙은 아마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 TED 결과를 보고 TED만 어떻게 또 따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겁니다. 근데 한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맙을 반환을 하든 거기서 상업화를 하든 재기술 수출을 하든 지지고 볶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로이반트랑 이뮤노반트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반환하게 되면 한올은 땡큐죠. 다시 팔면 되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반환을 안 하더라도
그건 한올이 이뮤노반트랑 로이반트가 뭐 지지고 볶든 뭐 하든 그냥 알아서 잘 수익이 나게끔만 해주면 돼요. 물론 만약에 성공을 했는데도 상업 안 하고 우린 바토클리마를 묵혀둘 거야. 묵은지처럼 항아리에 넣어놓고 그냥 처박아 놓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한올은 입장에서는 야, 너네 MG도 그렇게 썩히더니 TED도 썩혀? TED는 지금 FCRN저에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시장성도 충분하고 태폐자가 분명히 공략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증이나 중증이 좀 안 되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바토클리마비 공략을 할 수 있는데 너네 왜 그거 안 해? 우리 그러면 마일스톤이라도 줘. 너네 FDA 상업화 한 거라고 치고 마일스톤이라도 지금 줘. 라고 할 수도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물론 그건 이제 협상 단계를 봐야겠죠. 그건 이제 결과는 올해 상반기에 바토클리마비 TED 최종 결과까지 다 나오고 나서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논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따로 뭐 뉴스가 있거나 브리핑이 있거나 하기 전까지는 계속 논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려도. 근데 이제 첫 번째 임상 결과 데이터 발표가 1월 말에서 2월 초쯤 나오게 되는데 한올은 그 이뮤노반트랑 로이반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상반기 끝날 때쯤 바토클리마비 TED 두 번째 임상 데이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뒤로 하고 첫 번째 임상 단계가 의미하는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일본 판권입니다. 일본 판권. 일본 판권을 1월 말 2월 초쯤 유효성 결과를 보고 반응률을 보고 나서 일본 판권 기술 수출을 할 거거든요. 과연 이 반응률에 따라서 얼마의 기술 수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60% 이상 나왔다. 잘 나온 거죠. 60% 이상 정도면 잘 나온 겁니다. 그러면 바토클리마비를 팔 때, 일본에 팔 때, 어느 제약사인지 모르겠지만 팔 때 로열티나 마일스톤이나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응률이 좀 낮으면 예를 들어서 뭐 40%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금이나 로열티나 마일스톤이 좀 적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40%든 50%든 60%든 일본에게 기술 수출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효성만 입증이 되면 그 TED에서 유효성은 그 안구 돌출률이 2mm 이하로 2mm 이상 감소한 정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 감소한 정도가 충분하다면 환자군이 충분하다면 그런 반응률을 보인 환자들이 얼마냐에 따라서 계약금이나 로열티나 마일스톤이 정해지는 거지 그 비율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일본의 기술 수출을 못할 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유효성만 담보가 된다면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가 1월 말 2월 초에 임상 첫 번째 데이터 결과를 넘겨줬을 때 유효성만 담보가 된다면 일본 기술 수출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일본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할 건데 아니 로이반트가 두 번째 임상 결과도 상반기쯤에 나온다고 했는데 만약 6월달쯤 나온다고 하면 한올에 대한 일본 기술 수출도 6월달에 밀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올이 일본에 기술 수출을 할 때는 TED 첫 번째 데이터 결과만으로도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일본 신약 승인처에서 신약 승인을 받을 때 두 번째 임상 데이터까지 같이 제출하면 좋죠. 하지만 첫 번째 임상에 일본 임상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만으로도 3상이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검증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군도 100명으로 많이 뽑아놨고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데이터만으로도 일본 기술 수출은 가능하다. 계약은 가능하다. 일본 신약 승인처에 두 번째 임상 데이터 결과까지 내야 된다는 추가 절차가 있을 뿐이지 그 반응률 가지고 기술 수출을 못할 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을 할 수 있다. 그럼 일본 제약사에서 첫 번째 데이터 결과만 보고도 사갈 거냐? 충분히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반응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환자군을 어느 정도 많이 모집을 했기 때문에 100단위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유효성 입증이 가능하고 신약 승인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토클리마비 TED 데이터를 보고 기술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바토클리마비는 MG도 지금 성공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MG와 TED를 모두 일본 판권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이메로프로바트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메로프로바트는 한올 입장에서 보면요. 한번 봅시다. 저희가 주주잖아요. 한올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저희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기술 수출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일본 회사에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야, 우리는 아이메로프로바트 기가 막히게 개발해줄게. 우리 바토클리마 필요 없고 아이메로프로바트만 줘 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메로프로바트 개발할 돈은 없는데 바토클리마 상업화하고 그 상업화한 돈으로 매출이 일어나면 아이메로프로바트 그 돈으로 개발할게요 하는 회사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회사가 좋을까요? 당장에 아이메로프로바트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와 바토클리마 상업화를 같이 하면서 아이메로프로바트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 당연히 후자가 좋겠죠, 그죠? 바토클리마를 같이 개발을 하면서 해야 한올 입장에서는 로열티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바토클리마 계약할 때 계약금도 더 받을 수 있고, 마일스톤도 허가받으면 또 받을 수 있고요. 한올 입장에서는 바토클리마를 같이 상업화를 추진을 하면서 아이메로프로바트를 같이 가져가는 회사가 훨씬 더 한올한테는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토클리마과 아이메로프로바트를 같이 개발할게 라는 회사가 있다면 아이메로프로바트만 개발할게 라고 하는 회사보다는 좀 더 한올바이오파마한테는 충분히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술 수출할 때는 바토클리마과 한올을 동시에 가져갈 회사를 찾을 겁니다. 그런 회사들 일본에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접촉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바토클리마비나 아이메로프로바트나 FCR인 저해제 시장이 많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좋은 물질을 가져가려고 일본에서도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회사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말이나 2월 초쯤 바토클리마 TED 임상 첫 번째 데이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2월 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2월 6일에 실적 발표인데 그 전에 날지 아니면 그 후에 날지 아니면 그날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공유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데이터 공유해야 됩니다. 데이터 공유는 하게 될 거고요. 한올도 충분히 이뮤노반트에다가 이런저런 우리 데이터 공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임상도 껴있기 때문에 일본 임상 데이터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 공유가 될 상황이고요. 한올은 그걸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이뮤노반트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죠. 보도자료든 뭐든 뿌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서 1월 말이나 2월쯤에 그렇게 데이터 공개가 된다면 일본 판권 기술 수출은 충분히 할 거다. 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럼 그게 또 모멘텀이 되겠죠. 충분히. 그쵸?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의 이슈. 지금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이슈는 올해 하반기쯤에 아마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건 좀 봐야겠죠. 일단은,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질문도 해주셨는데, MG 중증근무력증에 대해서 중국, 신약 승인이 많이 늦어진다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옛날에는 중국에 이 MG가, 바토클리마브 MG 치료제가 중증근무력증이, 희귀의약품으로 아마 지정이 됐을 거예요. 희귀의약품으로. 그래서 이제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비브가르트가 들어와 버렸어요. 아제넥스에. 그래서 희귀의약품 지정했던 게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좀 순위가 밀렸습니다. 밀려서 지금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언제 승인이 떨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버와 한올이 지금 판권에 따른 뭔가 그런 중재가 있기 때문에 CSPC와의 계약 자체가 지금 의미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판매처 자체가 지금 신약 승인을 하더라도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당장에 내일이라도 신약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 판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지금 판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CSPC가 약을 팔게 되면 한올은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이 되면 하버바이오메드가 한올에게 마일스톤도 줘야 되고요. 승인 받았기 때문에. 물론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마일스톤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약 승인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좀 후순위로 뒤로 밀린 것 같다 라는 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재 절차가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중순이 좀 지나고 하반기 좀 될 때쯤에
아마 마무리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길어지더라도 뭐 중국 이슈는 하루 이틀 이슈도 아니고 지금 주가가 지금 다 그걸 악재를 머금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이슈가 터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재 절차에서 승소를 했다 그러면 바토와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다른 회사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환 이슈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하버바이오메드 측에 손을 들어줬다 중재소에서, 그러면 하버 측에서 임상 더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물론 하버의 제 라이센스 아웃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중국 판권은. 아니면 임상 1상부터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다른 회사에다 만약에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 다른 회사는 바토클리맙 데이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임상 1상부터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시작하려면 임상 1상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또 생기거든요. 그럼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올에서 좀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신뢰도가 좀 깎인 상황에서 그런 임상 절차에 대한 까다로움, 임상 다른 회사에 기술 수출했을 때 임상 1상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버에 다시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넘길 거냐, 아니면 1상부터 다시 진행하더라도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회사에 기술 수출을 할 거냐라는 건 이제 한올 측에서 이사회에서 잘 판단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 같고요. 물론 한올 주주들에게 이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을 하리라고 충분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CEO도 그렇고 그 이사진들도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예, 전 대표님도 그렇고 주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일단은 바토클리맙 TED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올 때까지 저는 한올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물론 2027년 8년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그 전에 만약에 바토클리맙 TED 결과가 또 좋게 나오고 류마티스 데이터 결과도 3월 4월 달쯤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뜻밖의 이 복병으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과연 셔머 테스트 탑라인 결과 발표를 할 때 딱 성공이다라고 때려줄지, 만약에 셔머 테스트 결과가 성공이라고 한다면 안구건조증 파이프라인 가치를 반영을 할 거예요. 근데 뭐 몇 조 단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몇 천억 수준까지는 반응을 할 것 같으니까, 그것만 해도 뭐 몇십 프로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결과는 봐야겠지만요. 이 안구건조증 시장이 상당히 FDA 임상이 까다로워서요, 신약 출시가 상당히 더딘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셔머 테스트 결과라도 잘 나와준다면 그 시장성은 어느 정도는 파이는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올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판권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또 몇천억 수천억 단위의 기술 수출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조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약물이긴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지금 시가총액 반영이 아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임상 실패라고 보고 시가총액 가치를 아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팩트고,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진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얼마나 하이 리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우 리스크 상황이다. 지금은 안구건조증 치료제만 본다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메로 프로바트 바토클리맙도 있지만 HL03음료, 우리가 지금 그거 믿고 투자하진 않지만, 그거는 실패라고 보는 게 맞지만, 성공을 한다면 좋은 거다. 실패면 믿자 본전이고요. 성공하면은 완전 땡큐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한번 체크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뭐 미국 휴장인데 막 지금 시끄럽죠. 뭐 그린란드 때문에 시끄럽고, 뭐 여기저기 국제 정세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한국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로봇주가 엄청 올라가고 반도체주는 맨날 올라가고 있고요. 로봇주 엄청 올라가고 뭐 난리도 아니던데, 과연 이 로봇주의 수급이 어디로 흘러나올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한 상황이고, 지금 열심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바이오주 열심히 쉬고 있거든요.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세론이 나오고 열심히 쉬고 있어요. 이 쉬고 있을 때 다른 데에 막 투자가 쏠려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다, 반도체다, 로봇이다, 이렇게 조선이다, 뭐 방산이다, 이런 데 많이 쏠려 있는데, 지금 쉬고 있는 섹터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 바이오 섹터로 자금이 또 몰려올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4만원대 또 내려갈 수도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호가창이 싸진다면 저는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있다면 항상 싸게 제시해준다면 오 땡큐 하면서 살 준비가 돼 있다 라는 점 여러분들 한번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영상은 아마도 제가 지금 최근에 이것저것 그 슈퍼생스 보내주신 돈으로 카페에서 오늘도 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완성이 안 돼서 지금 방송을 못 해드렸는데 내일은 아마 로이반트가 한올바이오파마와 관련된 그 이뮤노반트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로이반트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본인들이 직접 상업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짠지와 함께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의 가능성은 열어뒀는지 그 M&A 가능성은 열어뒀는지 그리고 M&A가 된다면 이뮤노반트의 가치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을지 그리고 어느 회사가 사가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을지 이런 것들 한번 제가 연구를 좀 해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영상은 이 영상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고편까지 이제 생겼네요. 뭐 예고편이 맨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박재현님 다시 한번 슈퍼땡스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